개원을 앞두는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개원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절차로 해야 돼? 이렇게 순서 자체를 잘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개원 과정에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 개원의 순서만 잘 알고 있어도 안정적으로 개원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 그 개원의 한 3개월의 과정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이 6월 말이니까 7월부터 한 10월까지 개원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개원 후 한 달까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입지를 찾는 과정은 배제를 할게요. 좋은 입지를 찾았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는 그 시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공사를 8월 달에 들어가서 10월 초에 개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인테리어 기간은 5주에서 6주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는 9월 중순, 9월 둘째 주 정도가 인테리어가 맞춰지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여기에 한 달 동안 우리는 병원면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로고도 디자인해야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의 잔금을 나중에 치르려면 그리고 의료기기도 계약하고 이러려면은 당연히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해야겠죠. 병원명은 당연히 원장님이 미리 고민하고 있으실 겁니다. 일찍이 세우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때에는 지인에게 추천받아도 좋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같은 지역은 아니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같은 진료과인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 원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원장님께 인테리어 업체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병원이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도 사실 한 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3곳 정도의 설계 시안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 한 달 동안 진행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이 사이 가운데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병원의 마케팅의 시작은 미션과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식상하거든요. 뻔한 얘기야.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병원의 미션,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 결국 로고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병원명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인테리어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이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순조롭게 그리고 좀 더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가치는 나중에 말하지만 이 기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직원이거든요. 직원들의 행동 지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거를 꼭 정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일단 넘기고요. 이제는 인테리어 시공이 들어갑니다. 네.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고 병원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원장님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사실 돌아보면은 인테리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시안을 보시고 지금은 어느 진료과든 평당 한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 전후에서 그래서 저는 지방이면은 사실 그 지방 지역에서 같은 진료과나 아니면 병원을 많이 한 그러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라는 게 나중에 AS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까이 있는 업체가 AS를 잘해줍니다. 이 인테리어 시공은 한 5주에서 6주 정도 걸려요. 어디 빠르면 한 4주 정도에서 끝나는데요. 이 5주에서 6주 사이에서 플러스 2주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원을 딱 2달 끝나는 10월 첫 주에 하셔도 되긴 되는데 보통 10월 둘째 주로 생각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시고 하십시오. 그 일주일 차이가 월세로 생각하면 좀 큰 비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여유를 두시고 개원하시는 게 병원이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이 5주에서 6주 사이 요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잡을게요. 요 기간 동안 원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네, 도대체 누구를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병원의 의료기기를 고르셔야겠죠. 그리고 뭐 의료 소모품, 뭐 의약품도 당연히 결정해야 될 겁니다. 차트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요. 혈액 수탁 업체, 통신, 뭐 가전제품, 뭐 보안, 린넨, 뭐 유니폼, 뭐 커튼, 뭐가 있을까요? 뭐 보안, 뭐 청소업체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결정들을 이때 하셔야 돼요. 의료기기는 신품을 사셔도 되고 중고를 사셔도 됩니다. 근데
메인 장비는 신품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이드 장비들, 뭐 엑스레이 같은 거는 중고로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고로 사실 때 그냥 여기저기서 하나씩 사시지 마시고요. 좀 규모가 있는 중고에서 통으로 사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중고 제품들이 가끔 AS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좀 큰 업체들에서 대체품을 잘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소모품은 좀 가까운데 쓰세요. 가까운데. 단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소모품 업체를 가까운 곳에서 하나 쓰시면은 갑자기 필요한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품절 이슈가 있는 제품들인데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소모품 업체에서는 그런 것들도 잘 챙겨줄 수 있거든요. 차트 업체는 저는 사실 원장님께서 이전에 쓰셨던 차트 업체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혹시 그게 너무 마이너 제품이었어. 그러면은 메이저 차트로 이때 한번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때 차트 업체가 이 한 달 사이에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그때 들었던 그 설명만 가지고 마이너 차트를 쓰시면은 나중에 직원을 채용하시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네, 직원들이 이 차트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를 좀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통신이나 가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회성입니다. 네. 닉네임 유니폼 같은 경우는 제작하고 오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전까지는 결정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정확히 우리가 나중에 요 마지막에 세팅하는 요 시기에 의료 장비들을 세팅해야 되는데 정확히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 이날 둘 중에 한 날에는 꼭 의료기기를 갖다 달라라는 확답을 꼭 받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안이나 뭐 사이니지 프로그램, 뭐 카드 단말기 회사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선택사항이에요. 보안 업체도 뭐 세콤이나 뭐 시스코 이런 것도 저는 오래된 건물이면은 시스코를 하는 거 전 찬성합니다. 근데 신축 건물의 메디컬 빌딩 같은 데서 청결 이런 거를 내세우려고 시스코를 하시는 원장님도 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초반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들어가는 고정비 같은 거를 이때 좀 아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정비로 나중에 많이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CCTV를 내장형으로 잘 들어가려면 초반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이 시작됨과 거의 동시에 한 요쯤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걸 하나 하셔야 돼요. 뭐냐면 채용 공고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제 보신 다음에 요 9월,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첫 주 요 정도 한 달 남겨놓고 요 사이에 면접을 보셔야 돼요. 네. 채용 공고는 뭐 널스잡, 메디잡, 사람인 모두 다 올리세요. 최대한 많이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이때부터 하시고 계셨던 원장님이라면 당연히 블로그에도 채용 공고를 쓰셔야겠죠. 그리고 이 블로그에 쓰신 그 공고문은 이 면접 때 약속 장소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를 보내실 때 요 링크를 꼭 첨부해서 꼭 읽어보게 하세요. 그럼 여기에 뭘 넣어야 되냐? 요걸 넣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병원에서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병원은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와주세요 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직원들을 뽑아야 우리 병원에 결이 맞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 채용을 하시고 입사는 그 둘째 주로 하셨다면 9월 마지막 주부터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렇게 2주 전에 오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거의 왔습니다. 자, 인테리어 공사가 여기 끝났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여기 끝나면은 여기 10월부터 하는 요 2주. 그렇죠? 요때 흔히 개원하면은 생각나는 게 원장님들은 행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시기에 행정이 몇 가지가 생깁니다. 뭐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인증서, 뭐 장비 등록 같은 거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사실 이 부동산 계약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이런 것들을 계약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니까 미리 만드는 거고요.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거의 다 해주는 거죠. 소방점검과 보건소에서 하는 점검을 다 통과하면 되는데 뭐 병원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인증서나 장비 등록 이런 것도 뭐 보건소나 공단에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한 번이니까. 전화하시면 됩니다. 엄청 친절하게 알려줘요. 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장비 등록은 그냥 장비 업체한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해주는 거를 그냥 매뉴얼로 만들어서 원장님께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 업무 때문에 막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그러시지 마십시오. 엄청 쉽고 요 기간에 막 촉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막 복잡해, 처음 해보는 거 복잡해 이런 말 들어서 혹하지 절대 마십시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원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과정들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여기 때는 좀 힘들어도 꼼꼼히 하나씩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정말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개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원을 하면은 환자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2달 안에, 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 요 2달 안에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동시에 개원하면 환자들이 오게끔 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다시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홈페이지가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선택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병원으로 오는 검색 경로가 이제 AI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AI는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환자는 안 들어와도 AI가 긁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원하는 병원의 마케팅 중에서 여기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3개월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끝나고도 안 끝나요. 이 이후에도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내용을 블로그 포스팅하는 것처럼 계속 쌓고 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AI의 그 지역명과 진료과를 하면은 다 노출이 돼요. 지금은 굉장히 초반이라서 무조건 개원하시면 이 마케팅의 처음을 홈페이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때 요걸 계획하신과 동시에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딱 끝나지 않으셔도 돼요. 개원하면서 홈페이지가 완성이 꼭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2가지 광고를 저는 하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하나는 생활우편 광고입니다. 생활우편 광고. 우체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요. 개원이 10월 첫 주라 그러면은 9월 마지막 주에 보내면 됩니다. 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는 거고요. 우리 병원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세대에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네. 이 전단지를 심의를 받고 진행해도 좋은데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료 심의가 이게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진료 과목과 위치와 아주 기본적인 전화번호 같은 것들만 넣어서 심의 받지 않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꼭 하십시오. 개원하고 초반에는 네이버 플레이스 우리 병원이 상위로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 우리 병원이 뒤쪽에 있어서 우리 병원의 위치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로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시작된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으로 의료 심의를 받으세요. 의료 심의를 요 시점에 의료 심의 1개를 플레이스 심의로 받으세요. 이때도 개설 허가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직권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진료 항목만 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요쯤에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이 딱 나온과 동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 네.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체 쓰시지 마시고 이거 직접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꼭 저를 안 만나셔도 되고 다른 광고 업체 안 써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개원을 하기 직전에 요때 개설 허가증이 딱 나온과 동시에 해야 되는 요 검색 광고 플러스 종착지 세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종착지 세팅. 이게 뭐냐면은 우리 병원은 오프라인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장에서는 우리 주소와 위치를 볼 수 있는 맵. 그래서 뭐 티맵이 될 수 있고요. 카카오맵, 구글맵,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그리고 당근 프로필. 요거는 제대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딱 요때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요걸 선택하는 요 시기에 미리 내용과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바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개원하자마자 원장님이 원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만족하실 만큼 환자들이 올 겁니다. 네, 괜찮죠? 네. 그거와 동시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채용이었어요. 네. 이때 직원들을 뽑았죠. 직원들을 뽑아서 요 10월 되는 너무 복잡하네요. 네, 바로 요 시점에 이제 그 2주 전에 직원들도 이제 입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때 1주는 서비스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때는 직원들을 2번 이때 교육을 하거든요. 다 롤플레잉도 하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손발을 맞추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비스 교육을 받으려면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이 서비스 교육의 중심이 잡힙니다. 우리들이 말과 행동을 이대로 하자라고 말을 할 때도, 행동 지침을 말해줄 때도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교육하는 것을 다 영상으로 찍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12월, 12월 쭉 갈 거 아닙니까? 1월 이렇게. 6개월 안에 직원의 3분의 1은 그만둡니다. 정말이요. 대부분의 병원이 그랬어요. 많이 그래요. 정말. 왜냐하면 다 다른 조직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싸워요. 네. 근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 놓은 거를 신입 교육 오면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우리 병원에 그대로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게 이 개원의 그 3개월의 플랜입니다. 3개월 플러스 1개월이죠. 요 순서대로만 지켜서 하신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원 초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개원 한 달 안에 거의 웬만한 병원들은 손익분기점이 없습니다. 이때 제가 잘했다가 아니고 요 두 가지, 아까 말했던 요 두 가지 있죠.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이 두 가지는 돈을 조금 쓰시는 겁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네. 요거 꼭 쓰시면은 초반 광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 이후 있죠. 이 이후에 우리 병원의 환자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병원 시퀀스4라는 좀 긴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은 아, 병원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람 해주시면은 더 좋은 정보로 병원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